이것으로 강의는 마치고요. 옆에 있는 우리 채팅창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성된 질문이 하나 있어서 편두통 환자인데요. 예방약을 먹고 있어서 평상시엔 괜찮지만 새벽에 자다 깨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아프다가 오후가 되면 괜찮아지는데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는 김재명 교수님께서 우선 첫 번째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편두통 예방약을 이제 환자들마다 좀 달라서 주로 오후에 심해지는 분들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밤에 자다가 머리 아파서 깨거나 또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복용하는 시기가 뭐 예방약이 사실은 뭐 아침, 저녁으로 먹기도 하고 또 저녁에 먹기도 하고 이렇게 좀 종류나 그리고 용량에 따라서 조금 다양하게 줄 수가 있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밤이나 새벽 또는 아침에 그렇게 증상이 있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걸로 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예방약을 먹으면 오후나 이 낮에 일상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괜찮다고 하시는 걸로 보아서는 제 생각에는 예방약을 이게 뭐 저녁에 드신다든지 분복해서 이렇게 드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치료 전략을 조금 수정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자세하게 어떻게 치료를 하고 계신지는 잘 몰라서 어, 그 더 자세한 얘기는 드리기 어렵지만 이 약물을 복용하는 어떤 시간대를 좀 조정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편두통과 군발두통이 함께 있는데 증상 구분이 어려워 이솝틴을 먹고 있습니다. 증상이 횟수로 따지면 1시간에 20번이 넘는데도 이런 경우는 다른 두통인가요? 이게 두통 진단 기준의 군발두통에 맞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일단은 정진성 교수님께서 예, 답변을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이솝틴을 드시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효과가 좀 있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횟수가 20번이 넘게 있다. 그러면 굉장히 쇼텀으로 자주 있는 건데, 어, 그것만 가지고 군발두통으로 진단하고 이소틴을 먹기에는 제가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거 말고 혹시 다른 증상들이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자율증 신경에 관련된 증상이라든지, 그리고 관해기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관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어, 진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질문 올리셨으니까 효과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어, 그 최신의 치료를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달리님께서는 그 동반되는 다른 증상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소아두통, 자녀분 두통에 대해서 올리신 것 같습니다. 만 8세 때 일단은 항우울제 예방약을 복용을 했고요. 지금 11세인데 두통이 있을 때는 구토구역을 심하게 하고 IV까지, 그러니까 정맥 주사까지 맞고 있는 상태라고 하셨고요. 근데 이제 자세, 뭐 척추가 비틀어져 있는데 이게 유발 인자인지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11세인데 이렇게 심하게 아프면은 다시 예방 치료를 하는 것을 저는 적극 권장을 합니다. 예방 치료제 뭐 소아한테 쓸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치료 효과가 상당히 성인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 뛰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세가 안 좋을 때 두통이 있을 수도 있는데 편두통 환자분들이 어린 친구들도 목이나 이런 데 상당히 동반이 안 좋은 게 동반합니다. 목 통증이 편두통 환자들이 70에서 80%가 동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추, 척추 비틀어진 경우가 뭐 유발인자라기보다는 이제 악화인자 쪽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어린이병원 신경과 그 교수님은 그래도 두통을 조금 전공하시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그 소아신경과 선생님보다 좀 나을 겁니다. 제가 성함이 생각은 안 나지만 그분이 소아 두통을 전공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병원 추천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두통에 좀 관심 있는 부산 선생님들이 꽤 있습니다. 뭐 유상효 원장님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늘 아프고 트립탄 나라믹을 먹고 통증이 가라앉았는데 그 다음날 또 연속으로 아픈데 이거 뭐 두통이 계속되는 증상일 것 같은데 김재명 교수님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두통약에 그러니까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약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할 때 보통 이제 약 먹고 나서 2시간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기도 하는데 그 외에도 다음 날까지 24시간 동안 두통의 재발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이 약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최현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통이 결국에는 반복해서 생기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 약의 효과가 조금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뭐 이 트립탄 계열 중에서도 조금 더 지속 시간이 더 긴, 환감기가 긴 그런 약물도 있기 때문에 뭐 바꿔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두통들이 또 이제 조금 더 길게, 두통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를 좀 추세를 좀 봐서 치료 전략을 수정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더 이상 질문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께서 맺은 말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짧은 홍보 기간에도 많은 참여자들께서 환자분과 환자 가족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아울러서 네 분 전문가 선생님께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답변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대한두통학회는 계속 이제 환자들에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데요. 저희들의 노력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